최근 민주당이 이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게 이 너무 어떻게 보면 생긴 것도 반반하게 생긴 사람 혹은 뭔가 좀 젊어 보이는 이미지 이런 사람들을 뭐 인재 1호, 2호, 3호 그리고 인재도 무슨 수돗물 뚝뚝뚝 떨어지시 찌끔찌끔 발표해요. 발표하면서 사진도 그럴싸하게 찍고 막 여기다가 뭐 목도리도 메고 하면서 이미지 관리를 하면서 마치 참신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많은 국민들을 호도해 왔는데 역시 민주당 수준에 걸맞는 인재 영입이었지 않느냐라는 세간의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 이번에 아주 혁신적이고 또 감동적이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과는 격이 다른데요. 오늘 발표된 2명의 인재입니다. 꽃제비 출신의 목발 탈북자로 알려진 지성호 씨 그리고 체육계의 미투를 첫 폭로했던 김은희 씨가 각각 오늘 인재 영입에 들어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인재 영입 발표식이 열려서 이렇게 희망이라는 쿠션 그리고 자유라는 쿠션을 이제 각각 든 채 이렇게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황교안 대표도 함께 이렇게 사진 촬영하는 모습도 오늘 나왔습니다. 먼저 지성호 씨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지성호 씨가 굉장히 참 스토리가 깊은 분입니다. 예. 꽃제비 출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꽃제비라 하면은 이제 부모도 없이 고아 상태에서 이제 굶주리며 어덕이면서 뭐 산이라던가 도시를 배회하면서 이제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들을 꽃제비라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이 지성호 씨가 이제 어릴 적에 꽃제비로 활동을 하다가 1996년에 이제 열차 화물칸에 이제 석탄을 훔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못 먹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굶다 보니까 그냥 탈진해버린 거예요. 선로 위에서. 근데 선로에 탈진했는데 그 위로 열차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아유. 탈진한 상태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왼팔하고 왼쪽 다리가 절단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싹 그냥 날아간 거죠. 반신이 생각만 날아가는 해도 충격적이네. 그러니까 반신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왼팔과 다리가 절단됐고 그리고 이제 북한은요 인권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그 멸시가 아주 심각합니다. 장애인이 없는 사회죠. 그러니까 북한은 장애인 하면은 그냥 이 사람은 없어져야 될 대상으로 여겨버리고 방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인권이 심각한 건데 이제 아무래도 왼쪽 그 신체가 다 없다 보니까 얼마나 멸시했겠습니까? 북한에서. 그 멸시와 고초를 겪던 지성호 씨가 결국 2006년 4월에 목발을 짚은 채로 목숨을 건 탈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멀쩡한 신체로 탈북을 해도 그 군인들한테 잡히거나 혹은 중국 공안들한테 잡히거나 해가지고 거의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몸이 한쪽이 없는데 사실상 신체적으로 뭔가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난 여기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나는 이 북한에서 살 수가 없다. 라고 결심을 하고 목숨을 진짜 건 거예요. 야. 물론 다른 분들도 목숨을 걸고 탈북하지만은 이분은 진짜 목숨을 걸고 건 거죠. 그러네요. 그 왜? 걸릴 확률이 거의 99.9%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탈북을 결심해서 두만강을 또 어떻게 헤엄칩니다. 한쪽 팔과 한쪽 다리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헤엄을 쳐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가는 데 성공을 하고요. 또 중국에서 동남아의 라오스 국경을 넘기까지 10,000km를 목발에 의지한 채 걸어갑니다. 우와. 목발을 10,000km를 걸어요. 그래서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걸어갑니다. 10,000km를.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그 기간이 무려 6개월이었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정말 목숨을 건 채로 넘어섰고 그리고 본인은 잡히면은 죽겠다라는 각오로 독약까지 몸에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진짜 그야말로 목숨을 건 탈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성공을 해서 한국으로 입국을 하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고요. 정말 기적이네요. 그리고 본인이 북한에서 그 장애인으로서 또 인권적인 모멸을 당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꽃제비로서 장애인으로서 그 인권 실태를 다 겪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북한 인권단체인 나우의 대표로서 활동을 해왔던 것이고요. 사실 이 지성호 씨가 알려지게 된 계기는 2018년 1월에 그 미국 정부에서 이 탈북민의 어떤 대표로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이제 국정연설을 이제 1월마다 하는데 거기에 지성호 씨가 초대됐던 거예요.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섬뜩한 북한 정권에 대한 또 한 명의 목격자다. 북한 인권 실태를 목격한 목격자다라면서 이제 지성호 씨를 이제 딱 지목을 합니다. 그때 지성호 씨가 머리 위로 목발을 들어 올리면서 화답을 했고 여기에 그 안에 있던 의회에 있던 의원들과
또 참석자들 모두가 기립박수를 하는 그렇죠. 굉장히 예. 긴 시간 동안 기립박수를 하는 그런 정말 상황이 감동적인 상황이었죠. 이 상황이 전 세계에 다 송출이 됐었어요. 저도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 역시도 이걸 아주 참 감명 깊게 지켜봤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탈북민과 이제 면담한 자리에 있었는데 예. 그때도 이 지성호 씨를 옆에 앉혀두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야, 이 정도면 트럼프 대통령이랑 안면이 있는 수준을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아끼는 인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인권 활동에 있어서는 이 지성호 씨가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을 해왔던 것이고 미국 정부도 이러한 지성호 씨의 어떤 일대기라던가 일련의 활동 과정을 다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며칠 사이에 두 차례나 한 번을 초청을 해서 직접 지성호 씨를 지목했고 그 이후에는 면담에서 옆자리에 보통 저 자리면은 대통령 상대국 대통령이 앉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국빈 만났을 때 하는 일이지 보통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상석에 앉는다던가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거의 대통령 대접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기 문재인이 앉는 자리예요. 아. 문재인이 만약 워싱턴 가면은 문재인이 앉는 자리인데 거기에 지성호 씨를 또 앉힌 겁니다. 대표로서. 보통 예를 들어서 아베를 만난다 할 때 보면 아베가 저렇게 앉혀도 의자를 다르게 앉히잖아요. 그렇죠, 한쪽은 꽃무늬, 한쪽은 민무늬 해가지고 다르게 앉히는 저 정도면은 야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 내지는 뭐 유엔 사무총장 대접을 해줬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으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 지성호 씨는 2019년 2월에는 또 워싱턴 포스트하고도 인터뷰를 또 가졌었는데 지금 북한의 인권 학대를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비위를 맞추느라고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 침묵을 해왔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 때만 해도 북한 인권법 통과 등등 해가지고 물론 그것이 북한 그 주민들에게 뭐 바로 직접적으로 뭔가 그 체감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인권 개선에 노력을 해왔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하다하다가 인권 개선은커녕 김정은은 예의 바른 지도자라는 말까지 할 만큼 정말 충격을 줬던 그리고 이낙연 지금 말 많고 탈 많은 이낙연은 해외에 가가지고 교민들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북한 주민들의 어떤 생계라든가 이런 거를 참 걱정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셨다. 라고 하면서 김정을 또 떠받았던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적 관점으로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 북한 정권의 탄압은 주민들의 지금 생명권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된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왔던 인물인 건데요. 이러한 인물을 한국당에서 영입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대단한 성과겠습니까? 이야, 정말 대단하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성호 씨도 한국당 영입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좀 있었다고 해요. 한국당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일을 제대로 하는 건가? 그걸 좀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영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 과정에서 한국당의 변화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결심했다라는 지성호 씨의 스토리가 있어서 앞으로 많은 활약을 하고 갈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김은희 씨도 얘기해야죠. 체육계 미투를 첫 폭로했던 인물로 유명한데요. 본인이 초등학생 시절에 그때부터 이제 테니스 네. 운동을 했었던 인물인데 당시에 자신을 성폭력했던 테니스 코치가 그 이후에 최근까지도 체육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이건 안 된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이거는 폭로해야 된다라고 결심을 해서 이후에 고소하고 폭로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와 많은 여성 체육인들이 이제 단체나라든가 개인 성명 등등을 통해서 체육계에 만연했던 이 성폭력 문제 이게 비단 뭐 남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폭력 문제, 폭력 문제에 대한 어떤 폭로가 이어지면서 그 근본적인 어떤 개선 시도가 이어졌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작에 김은희 씨가 있었던 것인데 이러한 인물에 대해서 한국당이 또 과감하게 영입을 했던 겁니다. 야. 김은희 씨 역시도 사실 고민이 많았대요. 왜냐면은 이 자유한국당 하면은 이 사람들이 뭔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 나 역시도 약간 그런 인상을 좀 가졌던 게 사실인데 그렇지만 그 막상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내가 확인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다. 라고 지금 이제 소감을 밝힌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김은희 씨와 지성호 씨를 인재 영입했다. 핵심 키워드는 인권입니다. 야. 한 분은 이제 탈북민의 인권, 또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을 이제 주장하는 인물이고, 한 분은 체육계에서 만연하게 벌어졌던 어떤 인권 침해 실태를 직접 폭로하고, 그 과정에서 또 기여를 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이 아주 훌륭한 인물들을 영입을 한 것 같고요. 사실상 민주당의 인재 영입 인사들과는 비교가 되는 인재 영입인데요. 특히 무엇보다 인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에 충실한 인재 영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권 변호사라고 자처하고 있는 이 문재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한 참으로 참된 인권에 대한 인재 영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진짜 인재 영입은 한국당 입장에서 굉장히 신의 한 수였다. 사실 지난 한 1, 2주 동안 속았어요. 인재 영입 1호 해가지고 척추장애이신 여성분이 나오시고, 그리고 인재 영입 2호라고 해가지고는 과거 느낌표라는 MBC 예능에서 시청각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함께 참 어렵게 살아갔던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그 인물이 나왔고, 또 그 이후에 여러 인물 등등 나오고,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몸짱 부부 뭐 해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제 몸이 좋으면 국회의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사람을 인재 영입했는데, 사실 근데 또 그게 먹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먹혀요 또. 근데 문제는 그러한 이미지 정치가 통할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말은 못 속이지 않습니까? 어제 그 오영환 씨의 발언, 관행이었다. 그 당시 학부모 다 하던 일이다. 라고 말하면은, 그럼 그 당시에 그 인턴 증명서 위조 안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서류, 뭐 상장 이런 거 위조 안 하고, 그리고 학생기록부에 있는 내역들 다 거짓말하고, 그거 안 했던 학부모님들은 그럼 바보입니까? 관행이었다면서요. 그러면 위조가 관행이었던 나라는 대체 어떤 나라인 거예요? 대한민국을 어느 수준으로 보고 있기에 그 사람이 그런 황당한 말을 했는지, 정말 민경호 의원 말대로 엑스맨이라는 말이 딱 여기 들어맞는 게, 결국 민주당의 민낯을 이번에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위조가 관행이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많은 국민들이 내가 잠시 취해 있었다. 내가 착각하고 있었다. 다 깨어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그 느낌표에 나왔다는 그 어려운 삶을 참 거쳤다는 그 인재 영입 2호 원정권 씨인가요? 그 사람 역시도 조국 문제인 건 알겠는데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어 라고 발언하는 그 면면을 보면서 민주당의 인재 영입은 혹시나가 역시나였구나 라고 해야지 않습니까? 사실 한국당이 그 박찬주 전 대장의 인재 그 영입을 가지고 사실 그게 논란거리가 되나 싶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언론에서 십자포화를 맞았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거의 70여일의 기간 동안 한국당이 정말 인재 영입에 대해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는데, 그 장고 끝에 나온 오늘 두 분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뭐 지성호 씨도 지성호 씨지만 김은희 씨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지금 반전이라고들 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본인 스스로가 한국당 하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한국당의 가치관과 맞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당 관계자들하고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이 한국당이 변화를 하려고 하고 뭔가 이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 진정성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을 걸고 지금 한국당에 들어왔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고백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 역시 용기에 감사하고 함께 변화를 이끌어가자 라고 화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자유한국당, 뭐 최근에 보수 대통합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다 함께 해가지고 올해 총선, 4월에 있을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어 눌러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 자유한국당이 최선봉에서 이끌어가서 승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오늘 그 인재 영입은 그 희망을 보여주는 첫 단계였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앞으로도 좋은 인재 계속해서 영입해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올해 총선에서 꼭 승리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